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기술을 엿보고 배울 수 있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정식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보수공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2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주택 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 지역 청약을 전면 폐지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폐지보다는 기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천안시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25일부로 해제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기술을 엿보고 배울 수 있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실 속의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생육 상태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닥에 설치된 관로를 통해 5도에서 5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복합 양액 제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동의를 얻은 농가들의 정보도 관제실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농가의 생육 환경을 갖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IoT 환경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실시간으로 생육 데이터, 농가들이 생육 데이터를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쪽에 있는 식물 공장에선 상추와 같은 엽채류를 재배합니다. 각종 센서가 설치돼 있어 말 그대로 농장보다는 공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교육장이 문을 열면서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해 세외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25일부로 해제했습니다. 시는 충남도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식당과 카페 이용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과 공원 이용 수칙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정식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보수공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2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식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 불과 4개월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휴장 사유는 보수공사. 수영장 샤워실 타일의 기울기가 맞지 않아 물이 고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수영장 등 건물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해왔지만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휴장을 결정했다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는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올해 2월 준공됐으며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 단련실, 25m 6레인 수영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쓰담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쓰담 운동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운동을 하며 쓰레기도 줍는 환경 운동입니다.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1시간 또는 주민 참여 포인트 10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간 한 차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아산시이고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산시 소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시립미술관은 2021 전시 해설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 2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5차례 진행됩니다. 교육 이수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되며 내년도 문화자원봉사자 지원 시 선발 과정을 거쳐 전시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 지역 청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 건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폐지보다는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 상병원 의원은 지난주 마무리된 임시회에서 국토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청약 과열 경쟁을 막고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세종시에 적용 중인 전국구 청약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50%를 차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25%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규칙상의 기타 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무주택 세종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슷한 주장은 이미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국회의원은 현재 50대 50인 당해와 기타 지역 청약 비중을 당해 70,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다 세분화된 대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지역 우선 50%, 그다음에 기타 지역 5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죠. 당해 지역 70%, 그다음에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로 병행하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는 거다. 이러한 비율 조정에 대해선 행복청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드러냈습니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세종시가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 비율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되는 대로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국토부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은 행복청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게 이제 몇 %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종시의 건설 기본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 기타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이 폐지보단 비중 축소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앞서 진행한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붕붕 뜀틀이나 미니 모험놀이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운영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진 신고는 시청 관광문화재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또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 표시 스티커 보급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사고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한 데 비해 노인 교통사고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9건, 지난해 28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교통안전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공 등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아산시 청년아지트 나와유 배방점에서 할로윈 행사가 열립니다. 할로윈 행사에서는 타로카드와 특수분장, 보드게임을 비롯해 구슬 던지기와 딱지치기, 달고나 뛰기 게임 등 즐길거리가 운영됩니다. 행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학생이 주체가 돼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꾸미는 사업, 바로 세종교육청이 추진 중인 꿈마루 사업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어느덧 올해로 31개 학교에 대한 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 2개 학교를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두루 유치원. 교실 벽면에 설치된 다락방 형태의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1층은 작은 전시 공간, 2층은 숨을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테마입니다. 바로 옆 교실엔 분식점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돼 아이들의 즐거운 소꿉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교실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67살의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고민 끝에 만든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공간의 주인이 되고 그런 사용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이 반영된 공간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여자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면서 비게 된 교실이 힐링 카페로 변했습니다. 아직 테이블이나 의자가 더 들어와야 하지만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기엔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바로 옆엔 40명 이상이 모여 대규모 선택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교내 방송실은 회의실과 방송 장비만 덩그러니 있던 모습에서 1인 방송 등 전문 영상 제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 역시 학생이 주체가 돼 공간을 만들었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학생 중심의 TF팀을 꾸려 최종 테마를 결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설계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같이 이 공간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떤 가구들을 이런 걸 배치를 하고 또 구매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의논을 했고요. 완성이 된 거를 보니까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나중에 와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뿌듯해요.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 일명 세종 꿈마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현재 31개 학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꿈마루 사업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만큼 앞으로도 해마다 10개 학교씩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공간, 그럼으로써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세종 꿈마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세종시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정된 세종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가공 관련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먹거리 정책 수립과 평가를 비롯해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관련 주요 정책 등 먹거리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출범 첫날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세종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내년도 학교급식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아산시가 둔포면 관대리에 쌓인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처리 비용이 늘어난 데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45번 국도 인근의 한 농지. 아산시는 지난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이곳에 쌓인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을 들여 1,200톤가량을 처리했지만 비용 부족으로 나머지 200톤가량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 아산시는 올해 관련 예산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8월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을 냈지만 낮은 금액 등을 이유로 처리하겠다는 관내 업체가 없어 결국 유찰됐고 처리는 지연됐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다시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를 선정해 연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에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5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아산시 콜센터 또는 기후변화대책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상반기에 일반 357대, 저소득층 16대 등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천안 타운홀이 다음 달 4일 개관합니다. 천안 타운홀은 동남구청사와 인접한 힐스테이 천안 아파트 103동 46층과 4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운홀 47층에는 전망대를 비롯한 갤러리와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아트홀이 들어서며 46층에는 시민 참여 전당인 타운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혁신적인 ESG 경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주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주제는 환경 분야와 사회 분야, 지배구조 등 ESG 3개 분야에 걸쳐 공단이 추진할 수 있는 ESG 경영 혁신 아이디어이며 천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단은 모두 10개 우수 제안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함을 풀어가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하복부 그리고 배변의 불편감을 일으키는 장질환인데요. 기름진 음식, 또 맵고 짠 음식 등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기능성 소화불량에 이어서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약 88%가 기능성 소화불량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상복부에 불편감을 일으키는 증상이었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하복부 그리고 배변에 불편감을 일으키는 장질환입니다. 주로 배변장애, 복통,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대장의 기질적 이상 없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입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복통이나 복부의 불편감, 그리고 배변의 불편감이 기질적 이상 없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유사한 질환으로 두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동일하게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습니다.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흡연은 삼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성이 있으신 분은 유제품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므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배변 장애를 대부분 설사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주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에는 식이섬유와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강황, 고추 등 약간 매운 음식들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도리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차전자피, 푸른 등은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사형이나 가스가 많이 차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생마늘, 생양파 같은 생야채나 사과, 배, 수박, 농축 과일 주스 등과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들의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잡곡보다는 흰 쌀밥이나 찹쌀밥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배가 차갑고 머리가 뜨거운 경우에 두통과 설사, 복통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복부가 냉하신 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랫배의 뜸이나 하반신욕, 족욕 등을 통해 하반신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기력 저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환절기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 1층 전시공간에서 오는 29일까지 우리 땅 독도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세롱고등학교 63명의 학생이 출품한 독도 관련 포스터와 인포그래픽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종시 아름동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뜰공원 산책로와 숲 놀이터 주변에서 꽃 모릇을 심고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 ENT에서 지자체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12-01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얼라이브 코퍼레이션에서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159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